KNet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주 모두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원의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칙 개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반 미국 내 임신과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일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찾아서 상원에서 계류 중인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민주주의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투표권 확대를 위한 노력,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에 담겨 있는 겁니까? 투표 자유 법안과 존 로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현재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네, 이 상원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상원에선 야당인 공화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원 규칙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공화 각각 50석씩 동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전원이 지금 이 두 법안에 반대를 하면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투표권 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규칙의 예외를 인정해 단순 과반으로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상원 규칙 변경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투표권 확대 법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우선 투표 자유 법안은 각 주가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가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을 하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완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타계한 민권운동가 출신 고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골자는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1965년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한 투표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하지만 지난 2013년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 조항 가운데 주정부가 선거법을 개정을 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은 각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의 선거법 강화 조처가 흑인 등 유색인종들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미국에선 소수계나 유색인종의 경우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선거법 강화는 곧 민주당 지지표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 개정을 또 추진하잖아요.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늦어도 17일까지는 필리버스터 개정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는 17일은 인종차별에 맞섰던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애틀란타에 있는 이 킹 목사의 묘지를 또 참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공화당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나의 정당이 나라의 선거를 장악하려 한다라면서 척 슈머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대통령이 과거의 인종차별적 증오를 들먹이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서 임신과 출산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 발표를 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신생아 출산이 당초 예상보다 약 6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보통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을 9에서 10개월로 본다면 2020년 초반부터 임신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출산을 얘기할 때는 이는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임신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예. 자, 이 당초 예상보다 6만 명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떤 걸로 판단한 겁니까? 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출산,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임신한 것을 간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치를 작성을 했고 이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이 줄어든 시기가 이 코로나 팬데믹 초반 시기와 겹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때가 팬데믹 초반으로 임신이 줄어든 시기와 맞물립니다. 예. 그렇다면 임신이 줄어든 것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에 연구진이 해당 연관성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간 출산 감소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21년 1월이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네. 이는 대략 2020년 3월에 임신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연구소는 바로 2020년 3월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달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임신이 줄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필립 레빈 웰즐리 대학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은 출산에 좋지 않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자 할 때 안전하고 보호된 상황에서 낳으려고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출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혹시 차이가 있었나요? 뉴욕, 델라웨어, 뉴햄프셔 그리고 매사추세츠 등에서 출산폭이 컸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초반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뉴욕시의 경우는 지난 2020년 12월 출산이 무려 23% 이상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업률 역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은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까지의 실업률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기간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니까 실업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출산율도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다만 이는 과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제 대침체 때 나타난 출산율 감소의 절반 수준 정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또 출산율 변화가 여성의 연령별 혹은 학력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출산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출산율 변화도 같이 연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력 부분을 보면 고학력 여성의 출산이 크게 특히나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박사 학위 이상 여성의 출산이 12%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석사 학위 여성의 출산 역시도 10%가 줄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연령대 여성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40에서 44세 이상 여성과 35세에서 39세 여성의 출산이 각각 13% 그리고 11%가 줄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출산 언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네, 출산은 2021년 3월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기는 대략 2020년 6월에 임신을 한 것인데 보고서는 2020년 4월 14.5%에 달하던 실업률이 그해 9월 7.8%까지 떨어지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했다면서 이에 따라 임신 그리고 출산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에 더해서 2020년 여름에 연방정부에서 최대 $1,200의 경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출산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